최명철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복장이 또 이렇게 또 말끔하게 이렇게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외부에서 회의가 있다가 네네. 회의를 마치고 오는 바람에 아이고 이거 바쁜 시간 내주셔서 유니폼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022년 창업 카페 렉처 시리즈에 또 참여해 주셔서 물론 저희 분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얘기해 볼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시간에 그 산업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그 이유 자체가 역사 자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혁명 우리가 인류사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흐름을 봤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핫 키워드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좀 이해해보면 어떨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 네. 그리고 또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좀 저희가 역량이 필요할까. 저희가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커다란 변화가 오고 이런 변화도 있고 이런 변화도 있는데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디지털 전환이란 사실 이 단어가 네. 저희가 불과 그렇게 익숙해진 지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은 이게 구글 트렌드인데 네. 글로벌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은 특징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2014년, 15년 그렇죠.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검색도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용어 자체는 저희한테 다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터넷하고는 다른 얘기가 된 거네요. 인터넷 컴퓨터랑은 그렇죠. 뭐 확실히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포인트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되거나 저희가 뭐 어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몇몇 이어진 그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갑툭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갑툭튀가 혹시 무슨 되게 그렇죠. 중요한 텀인 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마 갑자기 툭 튀어나온이라는 뜻입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 되게 중요한 용어가 아닐까 뭐 이렇게 그렇죠. 하실까 봐. 저도 모르게 지금 용어를 흐름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4차 산업혁명 용어 자체가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 변화의 어떤 그 양상이라든가 흐름 특징을 좀 지칭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개념도 신박하고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걸 그 혁명 자체를 매일 생활 속에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인더스트리 4.0, 사이버 피직스 등등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가장 설명한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게 잘 보시면 인더스트리 4.0이나 사이버 피직스 등등은 특정한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디지털 전환 자체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특정한 용어를 활용해서 네. 그 현상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축적된 데이터도 많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높은 용어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처음과 끝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키워드 하나가 디지털 전환이 아닐까.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축적되는 지식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발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들어보면 4차 산업혁명이 명확히 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학자들마다의 또 관점에 따라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최명철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을 또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러신가요? 사실 딱 인정한다기보다는 네. 아마 인정하게 될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네. 아직 딱 저도 실체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저도 동시대 사람으로서 한계는 있지만은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고든보다는 슈밥이다. 네, 그렇죠. 슈밥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 변화를 인정을 해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변화를 인정하고 준비하는 게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대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상태에서는 더 좋으니까는 항상 저희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사실 뭐 각각의 사람마다 정의는 다 있어요. 디지털 전환은 왜냐하면 느끼는 바가 다르고 변화 양이 다르니까. 근데 많은 어떤 그 연구도 종합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개인 또는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사회, 나아가 국가까지 어떤 그 전방위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전환은 사실은 두 가지 어떤 의미의 합이잖아요. 네. 디지털과 전환. 디지털에 의한 전환인데 일단은 이 단어 자체를 보면 디지털 기술의 자체에 대한 특징이 있고요.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0하고 1 이렇게 뭐 단순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0하고 1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기술의 특징 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나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네. 각 지역에 그 상호 다양한 지역 정보가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책인데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펼치기 귀찮잖아요. 그 수백 페이지의 그 두께하며 깨끗한 글자 알아도 보기 싫은. 근데 이게 여러 페이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네. 웹사이트로 정보를 옮겼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날로그 정보였던 거를 말 그대로 디지털 정보화 시킨 거예요. 네. 당연히 저 웹사이트 보시면 알겠지만 검색창이 있고 네. 원하는 상호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네.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다만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디지타이제이션은 그냥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 시켜서 네. 극도의 효율을 준 거죠. 음. 근데 이제 옐로우북 관계자들이 웹페이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다양한 컨텐츠들을 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저 디지털 공간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화 수익 창출화시키는 것. 이것을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하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인공위성과 연결된 이제 그 다양한 데이터 분석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그 가게의 어떤 위치를 집어주고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소통도 하면서 디지털 그 기술이 가지고 있던 본래 어떤 그냥 편리했고 빨랐던 걸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것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고 소통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저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받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기술들과 데이터가 소요가 그렇죠. 되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디지털의 어떤 그 특징이나 편리성을 극대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걸 디지털 전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디지타이제이션은 낮은 단계고 뭐 이게 뭐 높은 단계고 이게 아니라 저 세 가지 다 연동이 돼 있죠. 디지타이제이션 없이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있고 그렇죠. 이 두 개가 없이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바라볼 때 일단은 급격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와 이 위치 데이터 저희가 위치 하나 찍어주기 위해서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3개를 찍거든요. 저희 현재 위치 하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그렇죠. 찍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이런 그 수많은 하늘의 인공위성이 내가 뭐라고 움직일 때마다 3개씩 3번 확인을 해주겠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엄청난 데이터고 또 그거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게 어떤 디지털 기술의 특징이 아닐까. 네, 여러 기술적인 특징은 있어요. 꼭 여러분들께서 그 구별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클라우드 모빌리티, AI 등등 얘기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술들은 사실 역할이 구분돼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은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세큐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술들, 기반 기술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는 AI, 뭐 IoT, VR,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어떤 신기술, 네. 즉 어떤 이머징 텍이라고 해서 코어텍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구분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어떤 기업을 만들 때 클라우드, 모빌리티, AI, VR 나는 뭐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 기술이 다르다는 얘기는 거기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노력, 방향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한 소위 빅5 텍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주로 어디에 그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 기업들이. 뭐 최근에는 AI 쪽이나 뭐
블록체인 쪽에 많이 또 들어가 있는 거. AI는 블록체인 쪽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들이 현재 초창기에 네.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그 데이터 센터, 즉 빅데이터와 그 기술을 안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은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이 두 개가 사실 핵심인데 저장하고. 네. 사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은 얼마든지 이제 갖다 붙이면 그렇죠, 되니까. 갖다 그렇죠. 플랫폼 세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이텍 기업으로 이제 활용할 때 이러한 역할 구분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핵심 기술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술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